조계종 중앙종회가 정기회를 개원해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보름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에선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는 내년 종단 현안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를 이끈 스님들의 존귀한 선서화 작품들이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 동국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2년 특별전 수익금은 전액 불교계 단체에 지원됩니다. BBS 불교방송 등 4개 종교방송사와 국방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장병들을 위해 온라인 군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스님들이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 참여를 모색하는 공부 모임을 발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우라통 캠프가 청주 BBS 주최로 충북도 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정기회를 개원해 중앙종무기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보름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에선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종정예하주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원이 선출되는 등의 종단 현안이 강조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과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가 코로나 이전 본회의 장소였던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했습니다. 7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제외하곤 2년 전과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에 종정 추대와 함께 총무원장, 종회의원 선거가 잇따라 열린다는 점이 개막과 함께 강조되면서 분위기가 금방 숙연해졌습니다. 새로 종종예하를 추대하고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새 집행부의 출범, 종회의원 선거, 그리고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은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일반회계 279억 원, 특별회계 576억 원 등 올해보다 38억 원 줄어든 8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분담금 세입을 약 10%가량 감액해 동결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임기의 여법한 마무리를 다짐했습니다. 부족함과 아쉬움의 여운이 남아있지만 혼란했던 종단이 안정을 되찾고 100만 원력 결집으로 사부대중의 소중한 원력들이 함께한 시간들은 한국 불교에 대한 감동과 환희의 시간이었으며 중앙종회는 호법부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새 호법부장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장일치로 호부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종회의장 스님 그리고 부의장 스님들 그리고 우리 종회의원 선후배 스님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종회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문을 연 중앙종회는 종단 변화 발전의 변곡점이 돼 내년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종회 안팎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 계획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도 달라진 방역 수칙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 수칙 공문을 전국 사찰에 보내고 정기 법회를 열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자 등만 법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주간 행사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최대 99명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조계종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인 용화종이 힘을 보탰습니다.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인데도 종단 원력 사업에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법광 스님은 불사가 원만히 회양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부장 성공 스님 등 배석한 스님들에게 종단협 소속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의 민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스님들이 남긴 존귀한 선서화 작품들이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 동국대에서 선보이는 이 새로운 인연 특별전은 수익금이 전액 불교계 단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포교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직접 쓴 선필을 비롯해 경봉, 청담, 서옹 등 역대 고승과 현존하는 선지식의 글씨와 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개막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한국 불교가 바로 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행사 원력으로 승화됐습니다. 불교 중흥과 공랑극도의 원력으로 상월 결사를 이끌며 솔선수범을 보여주신 전 총무원장 자상스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교계단체들이 큰 원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안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선서화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막식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해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은 선서화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선서화전이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속에 성공적으로 회양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한국 불교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불국정토를 이 땅에 구현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상월선언 만행결서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이 소장품 350여 점을 모두 기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개막식 직후부터 작품 구매가 이어졌는데 불교 중흥이란 전시회 취지가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로 살자. 한글 이거 예쁘게 잘 쓰셨어요. 이게 시대부터 이게 400년 된 문화적 급시라고 그러던데 제대로 찍으셨어요. 전시회는 PBS 불교방송을 비롯한 교계 언론과 동국대, 아름다운 동행 등이 주관 단체로 참여했고 조계종이 후원했습니다. 특히 수익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 단체에 전액 지원됩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등으로 한국 불교의 역동적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상월선언 만행결서가 2주년을 맞는 오는 11일 전달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성한 뜻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둘 함께하여 불교 중흥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의미 있는 불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8일까지 동국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인연 특별전은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 등 4개 종교방송사와 국방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종교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한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CBS, CPBC 가톨릭 평화방송, WBS 원음방송, 국방부 군종정책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2021 온라인 군종 콘서트를 비대면 화상 시스템 준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부대와 스튜디오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특수부대 교관 출신 최영재 마스터의 병영 특강과 불교 등 4대 종교 상식을 주제로 한 퀴즈쇼, 군종 장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어머니들을 만나보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찾기와 군종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가수 솔지와 로켓펀치의 축하 공연, 경품 추첨 순서도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70대 불자가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1억 원의 전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따르면 기부자 조말순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경남 양산의 애육원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외동딸을 간호사로 키웠습니다. 조 씨는 인생의 마지막을 회양하며 전 재산 1억 원을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의사들과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조말순 씨를 대신해 호주에서 귀국한 딸과 조 씨의 언니로 부산 천불정사에서 공양주로 봉사하는 조정자 씨, 천불정사 주직 고담 스님이 경주 동국대를 찾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남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렇게 가시는 마지막에도 남들을 위해서 가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스님들이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 참여를 모색하는 공부 모임을 발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단 스님들이 주축이 된 가야 승가 포럼인데요. 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불인사회 가야문화진흥원, 자비도량,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불도로 불리는 인근 부산과 같이 지역 불교계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첫 강연은 부산시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박용화 회장이 펼쳤습니다. 청소년 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 행복을 주제로 선택적에서 보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산 불교계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이제는 95%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95%의 보편적인 청소년들에게는 소득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고 그 점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김해 지역 내 불교계 참여 청소년 복지의 현안과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야승가 포럼 발족과 함께 첫 강연인 만큼 각 사찰별 정보 공유를 위한 수행 플랫폼 구축, 현 시대에 맞는 불교계 역할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포괄적인 복지가 나가야 될 방향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기고린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불교계 차원에서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토의하고 모색하자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야불교중흥과 그리고 김해불교중흥이라는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이날 포럼에 앞서 가야승가 포럼은 사회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언론사인 경남매일과 가야사 정립, 문화계승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사찰에서 십시일반 보시한 자비의 쌀 10kg들이 500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했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마음을 다 모아서 오늘 이렇게 경남매일하고도 좋은 뜻에서 가야 정립을 위하고 하는 뜻에 이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전문가 초청 강연을 계획하고 있는 가야 승가 포럼이 수행 플랫폼 구축을 넘어 앞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고대 왕국 곤영가야의 역사 재조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북 문경 봉천사가
경내 불사를 회항하고 곤영가야 선양회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천사 4부대중은 대웅전 지장보살상 점안의식에 이어 석호신장 봉안식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한참 곤영가야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찾는 길이 바로 새나라 새나라를 건설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발판이 바로 곤영가야 역사 회복입니다. 사찰 입구에 조성한 석호신장은 수행하듯 입을 닫고 있는 모습과 세상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조성됐습니다. 봉천사는 또한 문경 함창의 고대 국가인 곤영가야를 연구하는 선양회를 조직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사찰과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천연고찰 창원성주사와 창원시는 황토숲길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성주사 황토숲길은 900여 미터의 산책로 가운데 420m를 황토로 포장했고 불모산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맨발로 걸으며 힐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황토길 조성은 성주사 부지에 창원시가 숲길을 조성한 것으로 시민들의 쉼터 조성에 두 기관이 한마음을 냈습니다. 창원 시민들이 몸이 많이 지쳤을 때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몸에 쌓여있던 모든 독소를 다 이렇게 말끔히 정화시키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휴식의 공간이 돼서 여기 오게 되면은 마치 옛날 고향 마을에 온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우라통 캠프가 충북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마련한 이 행사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놀이공원이 개장했습니다. 자연 속 놀이기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에 반짝입니다. 아이들이 체험에 나선 사이 어른들의 웃음꽃도 만발합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아자학교에 학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울화 치유 프로그램 우라통 캠프 참가자들입니다. 해마다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우라통 캠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자아를 발견해 마음속 우울함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우라통 캠프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후원하고 청주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가족 캠프인데요. 충북의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는 자연을 벗삼은 체험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내 유일 비전력 놀이공원으로 이름난 아자학교가 그 무대입니다. 다소 생소한 비전력 놀이공원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 풍력 등 자연 에너지로만 운영됩니다. 인기 놀이기구인 바이킹과 회전말이 절로 작동하는 모습에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네, 2021년도에는 전력을 쓰는 놀이기구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전력을 안 쓰고 놀이기구를 타니까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느낌도 받았고 계속 뭔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아자학교는 이제 나 아자에 스스로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훌륭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전통문화에서 계승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전기 안 쓰는 비전력 놀이공원을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우리 전통문화를 현재에 맞게 이렇게 재창조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이 속에서 공동체성이라든가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라통 캠프. 올해 총 5회차로 마련된 우라통 캠프는 이달 중 마지막 회차를 진행한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